어느 날 아침 일어났는데 손가락 마디가 뻣뻣해졌다거나 거울을 보니 머리카락이 빠져 있고 피부엔 붉은 반점이 생겼는데 병원에 가면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문제가 없는 걸까요? 몸은 계속 이상 신호를 보냅니다. 이유 없는 피로가 몇 달째 계속됩니다. 이런 증상들이 반복된다면 자가 면역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면역이란 원래 우리 몸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방패가 나를 향해 칼날을 겨눕니다. 그게 바로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면역세포가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고 내 몸의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병입니다.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자가 면역 질환만 무려 80종이 넘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5% 이상이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호르몬의 영향이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몸의 부위별로 가장 대표적인 7가지 자가 면역 질환을 알아봅니다. 신경계부터 관절, 혈액, 피부, 심장, 내분비, 소화기까지 증상과 치료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평범한 증상 뒤에 숨은 면역의 반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신경계 다발성 경화증. 우리 뇌와 척수엔 신경세포가 가득합니다. 이 신경들은 전기 신호를 온몸으로 전달하죠. 그런데 신경 주변엔 보호막이 있습니다. 마치 전선을 감싼 고무 피복 같은 거죠. 이 보호막이 신경을 지켜주고 신호가 빠르게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은 바로 이 보호막을 면역세포가 공격하는 병입니다. 줄여서 MS라고도 부릅니다. 면역이 신경보호막을 적으로 착각하고 공격하면 신경 전달이 끊기거나 느려집니다. 처음엔 한쪽 눈이 갑자기 흐려집니다. 시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또는 한쪽 팔다리가 저리고 힘이 빠집니다. 걷다가 갑자기 휘청거리기도 합니다. 증상이 며칠 지속되다가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넘어갑니다. 피로 탓으로 돌리고 방치하죠. 하지만 재발을 반복하면서 점점 신경 손상이 쌓입니다. 결국 보행장애나 균형 감각 상실, 심하면 방광 조절 장애까지 올 수 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은 주로 20대에서 40대 사이 젊은 나이에 발병합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2배에서 3배 많습니다. 진단은 MRI 검사로 이루어집니다. 뇌와 척수에 생긴 병변을 확인하죠. 치료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급성기엔 스테로이드를 고용량 투여해 염증을 빠르게 억제합니다. 둘째, 재발 방지를 위해 인터페론 베타 주사나 면역 조절제를 장기간 사용합니다. 셋째, 최근엔 오크렐리주맙 같은 생물학적 제제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최신 연구로 줄기세포 치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손상된 미엘린을 재생하는 방법이죠. 아직 임상 단계지만 희망적입니다. 다발성 경화증 환자분들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는 재발을 유발합니다. 충분한 휴식이 필수입니다. 고온의 환경도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뜨거운 목욕이나 사우나는 피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도움이 됩니다. 단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합니다. 비타민 D 수치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햇볕을 적당히 쌓고 보충제를 복용하세요. 조기 발견하고 꾸준히 치료하면 일상생활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력이 갑자기 흐려지거나 한쪽 몸에 이상 감각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가세요. 뇌 정밀 검사로 정확히 진단받으시기 바랍니다. 2. 관절 근육계 류마티스 관절염과 강직성 척추염. 류마티스 관절염.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뻣뻣합니다. 주먹을 쥐려고 해도 잘 안 쥐어집니다. 30분 이상 지나야 조금씩 풀립니다. 이런 증상을 조조강직이라고 부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가장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이 관절막을 공격해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관절 안쪽 얇은 조직이 붓고 염증 물질이 계속 분비됩니다. 그 결과 관절이 붓고 열이 나고 통증이 생깁니다. 주로 손가락, 손목, 무릎, 발목에 나타납니다. 특징은 양쪽 대칭으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오른손이 아프면 왼손도 아픕니다. 초기엔 단순 관절염으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관절이 변형됩니다. 손가락이 휘거나 발가락이 구부러지고 심하면 관절 기능을 완전히 잃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중년 여성에게 많습니다. 40대에서 60대 사이가 가장 흔합니다. 진단은 혈액 검사로 시작합니다. 류마티스 인자라는 특수 항체를 확인하죠. 엑스레이나 초음파로 관절 손상도 평가합니다. 치료의 핵심은 조기 개입입니다. 골든타임은 발병 후 6개월입니다. 이 시기에 적극 치료하면 관절 변형을 막을 수 있습니다. 1차 치료제는 면역 조절약입니다. 면역 과잉 반응을 조절하는 약이죠. 주 1회 복용하며 효과가 좋습니다. 다만 간 기능을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이 약으로 조절이 안 되면 주사 치료제를 사용합니다. 엔브렐이나 휴미라 같은 약물이 대표적입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차단하죠. 주사 형태로 투여하며 효과가 매우 빠르고 강력합니다. 최근엔 먹는 신약도 나왔습니다. 젤잔치나 린버크 같은 약물입니다. 치료와 함께 생활 관리도 중요합니다. 관절을 무리하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 쓰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과 수영이 도움됩니다. 관절에 무리 없이 근력을 유지할 수 있죠. 체중 관리도 필수입니다. 과체중은 무릎과 발목 관절에 부담을 줍니다. 금연은 필수입니다. 흡연은 류마티스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강직성 척추염, 허리가 뻣뻣하고 아픕니다. 특히 새벽이나 아침에 심합니다. 움직이면 오히려 통증이 줄어듭니다. 이게 강직성 척추염의 특징입니다. 일반 허리 통증과 정반대입니다. 보통 허리 통증은 움직이면 더 아프거든요. 강직성 척추염은 척추 인대 부위를 면역이 공격하는 병입니다. 염증이 반복되면서 인대가 딱딱하게 굳습니다. 결국 척추뼈가 하나로 붙어버리죠. 20대에서 40대 남성에게 많습니다. 여성보다 남성이 3배 정도 많습니다. 유전적 요인이 큽니다. 특정 유전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초기 증상은 엉덩이 통증입니다. 엉덩이와 척추가 만나는 부위에 염증이 먼저 생기거든요. 방치하면 점점 위로 올라가 목까지 뻣뻣해집니다. 심하면 고개를 숙이거나 돌리기 힘듭니다. 대나무처럼 척추가 일자로 굳어버리죠. 진단은 엑스레이와 정밀 검사로 합니다. 엉덩이와 척추 연결 부위의 염증을 확인합니다. 혈액 검사로 유전자 검사와 염증 수치도 측정합니다. 치료는 소염 진통제가 기본입니다. 특히 비스테로이드 소염제가 효과적입니다. 주사 치료제도 사용합니다. 염증 물질을 차단하는 약물입니다. 코센틱스나 심퍼니 같은 약물이죠. 척추 염증을 빠르게 감소시킵니다. 운동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칭으로 척추 유연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 10분씩 척추를 앞뒤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세요. 수영이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물속에서 척추에 무리 없이 움직일 수 있죠.
바른 자세 유지도 필수입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척추 변형을 가속화합니다. 베개는 낮은 것을 사용하세요. 높은 베개는 목 변형을 유발합니다. 강직성 척추염 환자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조기 발견하고 꾸준히 치료하면 일상생활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침 허리 통증이 3개월 이상 계속되고 움직이면 오히려 나아진다면 류마티스 내과를 꼭 방문하세요. 조기 치료가 인생을 바꿉니다. 3. 혈액계 쇼그렌 증후군과 자가면역용 혈성빈혈. 쇼그렌 증후군. 입이 자꾸 바짝바짝 마릅니다. 물을 마셔도 금방 또 마릅니다. 눈도 뻑뻑하고 모래 들어간 것처럼 따갑습니다. 인공 눈물을 하루에도 몇 번씩 넣게 됩니다. 이런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쇼그렌 증후군을 의심해야 합니다. 쇼그렌 증후군은 면역이 침샘과 눈물샘을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침샘이 손상되면 침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입이 마르고 음식 삼키기가 힘들어지죠. 눈물샘이 손상되면 눈물이 부족해집니다. 눈이 건조하고 충혈되고 시야가 흐려집니다. 주로 40대에서 60대 여성에게 많습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9배나 많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 환자 중 약 30%가 쇼그렌 증후군을 동반합니다. 입마름과 눈 건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신 증상도 함께 나타납니다. 관절통이 생기고 근육이 아픕니다. 피로감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힘듭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질건조증도 생깁니다. 여성 환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충치가 자주 생기는 것도 특징입니다. 침이 줄면 입안 세균이 증가하거든요. 진단은 여러 검사를 종합합니다. 혈액 검사로 특수 항체를 확인합니다. 쇼그렌 증후군 환자의 70%에서 양성입니다. 눈물 분비 검사를 합니다. 눈에 종이를 대고 5분간 눈물량을 측정하죠. 입술 안쪽 침샘 조직 검사도 시행합니다. 현미경으로 염증 세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치료는 증상 완화가 중심입니다. 입마름에는 인공 타액을 사용합니다. 스프레이 형태로 수시로 뿌립니다. 눈 건조엔 인공 눈물이 필수입니다. 하루 4회에서 6회 점안합니다. 면역 억제제도 사용합니다. 면역 조절약이 대표적입니다. 관절통이 심하면 소염 진통제를 추가합니다. 전신 증상엔 저용량 소염제를 쓰기도 합니다. 생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을 자주 조금씩 마시세요. 하루 8잔 이상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무설탕 껌을 씹으면 침 분비에 도움됩니다. 신맛 나는 사탕도 좋습니다. 실내 습도를 50% 이상 유지하세요. 가습기 사용이 필수입니다. 카페인과 술은 피하세요. 체내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도 잊지 마세요. 충치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가면역용 혈성빈혈. 갑자기 피곤하고 숨이 찹니다. 계단만 올라가도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합니다. 눈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자가면역용 혈성빈혈일 수 있습니다. 이 병은 면역이 자기 적혈구를 적으로 착각하고 파괴하는 질환입니다. 적혈구는 온몸에 산소를 운반합니다. 그런데 면역이 이걸 계속 파괴하니 빈혈이 생기는 겁니다. 파괴된 적혈구에서 황달 성분이 나옵니다. 이게 쌓이면 피부와 눈이 노래집니다. 증상은 빈혈 증상과 같습니다. 피로감이 심하고 어지럽습니다. 두통과 집중력 저하도 나타납니다. 심하면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이 옵니다. 심장이 산소 부족을 느끼는 거죠. 소변색이 진해지기도 합니다.
파괴된 적혈구 성분이 소변으로 나오거든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특발성은 원인을 모르는 경우입니다. 전체의 50% 정도입니다. 2차성은 다른 병과 동반됩니다. 루푸스나 혈액암 등과 함께 옵니다. 진단은 혈액 검사로 합니다. 혈색소 수치가 낮고 새로 만들어지는 적혈구는 증가되어 있습니다. 특수 혈액 검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적혈구 표면의 항체를 확인하는 검사죠. 양성이면 자가면역용 혈성 빈혈을 진단합니다. 치료는 적혈구 파괴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경증은 경과 관찰만 합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하길 기다리는 거죠. 중등도 이상은 강한 소염제를 사용합니다. 고용량으로 시작합니다. 대부분 2주에서 4주 내 호전됩니다. 그 후 천천히 용량을 줄입니다. 소염제에 반응 없으면 면역억제제를 추가합니다. 주사 치료제도 씁니다. 면역세포를 제거해서 항체 생성을 막습니다. 매우 심한 경우엔 비장 제거 수술을 합니다. 비장이 적혈구를 많이 파괴하거든요. 수혈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적혈구 파괴가 더 심해질 수 있어 신중합니다. 치료 중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감염 예방이 중요합니다. 면역억제제 쓰면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손 씻기를 자주 하고 사람 많은 곳은 피하세요. 정기적인 혈액 검사가 필수입니다. 혈색소 수치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무리하지 마세요. 충분한 휴식이 회복에 도움됩니다. 4. 피부계 건선, 백반증, 피부근염, 건선, 팔꿈치나 무릎에 붉은 반점이 생깁니다. 그 위로 하얀 각질이 두껍게 쌓입니다. 긁으면 각질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그 아래 피부는 더 붉고 때론 피가 납니다. 이게 바로 건선입니다. 건선은 면역이 피부세포 재생을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만드는 병입니다. 정상 피부는 28일 주기로 재생됩니다. 하지만 건선 피부는 3일에서 5일 만에 재생되죠. 너무 빨리 만들어진 세포들이 각질로 쌓이는 겁니다. 건선은 전염병이 아닙니다. 유전적 요인과 면역 이상으로 생깁니다. 한국인의 약 2%가 건선 환자입니다. 남녀 발병률은 비슷합니다. 주로 팔꿈치, 무릎, 두피에 생깁니다. 엉덩이나 허리에도 나타납니다. 심하면 온몸으로 퍼지기도 합니다. 이걸 전신성 건선이라고 부릅니다. 가려움증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괴롭습니다. 악화 요인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과로나 심리적 압박이 증상을 키웁니다. 음주와 흡연도 악화시킵니다. 특히 술은 염증을 더 증가시킵니다. 피부 외상도 조심해야 합니다. 긁거나 다치면 그 부위에 건선이 생깁니다. 치료는 중증도에 따라 다릅니다. 경증은 바르는 약으로 치료합니다. 스테로이드 연고가 기본입니다. 비타민 D 유도체 연고도 효과적입니다. 도보넥스나 잘스테론 같은 약물이죠. 중등도는 광선 치료를 추가합니다. 자외선을 쬐어 피부세포 증식을 억제합니다.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시행합니다. 보통 20회에서 30회 치료가 필요합니다. 중증은 전신 치료가 필요합니다. 면역억제제인 메토트렉세이트를 씁니다. 사이클로스포린도 사용합니다. 최근엔 생물학적 제제가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스텔라라, 코센틱스, 스카이리지 같은 약물이죠. IL-23이나 IL-17을 차단하는 약입니다. 효과가 매우 빠르고 강력합니다. 주사로 맞으며 2주에서 4주 간격입니다. 생활관리도 중요합니다. 보습이 가장 기본입니다. 하루 3회 이상 보습제를 발라야 합니다. 목욕은 미지근한 물로 짧게 하세요.
때를 밀거나 강하게 문지르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핵심입니다. 요가나 명상이 도움이 됩니다. 금주금연은 필수입니다. 건선 치료의 시작입니다. 백반증. 어느 날 손등에 하얀 반점이 생겼습니다. 점점 크기가 커지고 개수도 늘어납니다. 얼굴이나 목에도 생기면 사람들 시선이 신경 쓰입니다. 이게 백반증입니다. 백반증은 면역이 멜라닌 세포를 공격해서 파괴하는 병입니다. 멜라닌 세포는 피부색을 만드는 세포입니다. 이게 없어지면 피부가 하얗게 변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1%가 백반증을 앓습니다. 남녀 발병률은 같습니다. 주로 20대에서 30대에 시작됩니다. 하지만 어느 나이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손발, 얼굴, 눈 주위에 잘 생깁니다. 입술이나 생식기에도 나타납니다. 대칭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쪽 손등이나 양쪽 무릎 같은 식이죠. 백반증은 전염되지 않습니다. 옆 사람에게 옮기는 병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자가 면역 질환과 동반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이나 당뇨병과 함께 오기도 합니다. 치료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국소스테로이드 연고가 기본입니다. 초기에 발라서 색소를 회복시킵니다. 타크로리무스 연고도 사용합니다. 면역을 조절하는 바르는 약입니다. 광선 치료가 효과적입니다. 특히 308나노미터 엑시머 레이저가 좋습니다. 주 2회에서 3회 치료합니다.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필요합니다. 범위가 넓으면 전신 광선 치료를 합니다. 온몸에 자외선을 쪼이는 방법이죠. 최근엔 JAK 억제제가 주목받습니다. 룩소리티닙 크림이 미국에서 승인됐습니다. 먹는 약으로도 시도됩니다. 올루미언트 같은 약물이죠. 수술적 치료도 있습니다. 정상 피부를 떼서 백반증 부위에 이식합니다. 다만 수술은 안정화된 경우에만 합니다. 진행 중이면 효과가 없습니다. 생활관리 팁이 있습니다. 햇빛에 조심하세요. 백반증 부위는 타기 쉽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세요. SPF 50 이상을 권장합니다. 외상을 피하세요. 다치면 그 부위에 백반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악화의 주요 원인입니다. 피부근염. 피부에 붉은 발진이 생깁니다. 특히 눈꺼풀이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손가락 관절 위쪽이 빨갛게 부풀어 오릅니다. 이걸 고트론 구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피부만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이 약해져서 계단 오르기가 힘듭니다. 이게 피부근염입니다. 피부근염은 면역이 피부와 근육을 동시에 공격하는 질환입니다. 주로 40대에서 60대에 발병합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많습니다. 특징적인 피부 증상이 있습니다. 헬리오트로프 발진이라고 눈꺼풀이 자주색으로 붓습니다. V자 발진도 나타납니다. 목과 가슴 위쪽이 V자 모양으로 빨개집니다. 숄 사인도 있습니다. 어깨와 등 위쪽이 숄을 두른 것처럼 밝았습니다. 근육 약화는 점진적으로 옵니다. 처음엔 계단 오르기가 힘듭니다.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는 거죠. 팔을 들어 올리기 힘들어집니다. 머리 감기나 선반 위 물건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심하면 삼키기 힘들고 호흡 근육까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진단은 여러 검사를 합니다. 혈액 검사로 근육 효소를 확인합니다. CK, CPK 수치가 높게 나옵니다. 근전도 검사로 근육 이상을 봅니다. MRI로 근육 염증도 확인합니다. 근육 조직 검사가 확진에 필요합니다. 현미경으로 염증세포 침윤을 봅니다. 중요한 건 악성 종양 검사입니다. 피부근염 환자의 15%에서
암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폐암, 위암, 대장암, 난소암 등을 확인합니다. 치료는 면역 억제가 중심입니다. 고용량 스테로이드로 시작합니다. 프레드니솔론을 하루 1mg 정도 씁니다. 증상이 호전되면 천천히 줄입니다. 스테로이드만으론 부족하면 면역 억제제를 추가합니다. 메토트렉세이트나 아자티오프린을 씁니다. 미코페놀레이트도 효과적입니다. 중증은 면역글로불린 정맥 투여를 합니다. IVIG라고 부르는 치료법입니다. 리툭시맙 같은 생물학적 제제도 씁니다. 물리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력을 유지하고 회복시켜야 합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일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피부 관리도 필요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세요. 광과민성이 있어 햇빛에 악화됩니다. 정기적인 암 검진을 잊지 마세요. 초기 발견이 생명을 구합니다. 5. 심혈관계 혈관염과 베체트병. 혈관염.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면 혈류가 막히고 조직이 손상됩니다. 이게 바로 혈관염입니다. 혈관염은 면역이 혈관벽을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침범하는 혈관 크기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큰 혈관을 침범하는 타카야수 동맥염, 중간 혈관을 침범하는 결절다발동맥염, 작은 혈관을 침범하는 현미경다발혈관염 등이 있습니다. 증상은 침범 부위에 따라 다릅니다. 전신 증상이 먼저 옵니다. 발열, 피로, 체중 감소가 나타납니다. 피부에 자반이 생기기도 합니다. 붉거나 보라색 반점이 다리에 생깁니다. 관절통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장 혈관이 침범되면 혈뇨나 단백뇨가 나옵니다. 폐혈관이 침범되면 기침이나 각혈이 생깁니다. 뇌혈관이 문제되면 두통이나 뇌졸중이 올 수 있습니다. 진단은 복잡합니다. 혈액 검사로 염증 수치를 확인합니다. ESR, CRP가 높게 나옵니다. ANCA 항체 검사가 중요합니다. 현미경다발혈관염이나 백앤어유가 종증에서 양성입니다. 조직 검사로 확진합니다. 침범된 장기의 조직을 떼어 검사하죠. 치료는 스테로이드가 기본입니다. 초기의 고용량으로 염증을 억제합니다.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를 병용합니다. 강력한 면역 억제제입니다. 혈관의 유도 후엔 유지 치료를 합니다. 아자티오프린이나 메토트렉세이트를 씁니다. 리툭시맙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ANCA 양성 혈관염에 좋습니다.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장기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베체트병. 입안에 궤양이 자꾸 생깁니다. 아프고 음식 먹기가 힘듭니다. 생식기에도 궤양이 생깁니다. 앉기조차 불편할 정도입니다. 눈이 충혈되고 시야가 흐려집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나타나면 베체트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베체트병은 혈관염의 한 종류입니다. 작은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죠. 한국, 일본, 터키 같은 실크로드 주변 국가에 많습니다. 그래서 실크로드병이라고도 부릅니다. 20대에서 30대에 주로 발병합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증상이 심합니다. 주요 증상은 4가지입니다. 구강궤양이 가장 흔합니다. 환자의 거의 100%에서 나타납니다. 혀나 볼 안쪽에 둥근 궤양이 생깁니다. 2주 정도 지속되다 저절로 낫습니다. 하지만 재발을 반복합니다. 생식기 궤양도 특징적입니다. 남성은 음낭에, 여성은 외음부에 생깁니다. 구강궤양보다 깊고 아픕니다. 흉터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 증상이 심각합니다. 포도막염이라는 안구 내 염증이 생깁니다. 눈이 충혈되고 통증이 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빛 번짐이 생깁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실명할 수 있습니다. 피부 증상도 다양합니다. 여드름 같은 구진이 생깁니다. 결절 홍반이라는 붉은 멍울이 생기기도 합니다. 바늘 반응이라는 특이한 증상도 있습니다. 주사 맞은 자리에 고름이 생기는 겁니다. 관절통도 흔합니다. 무릎, 발목, 손목이 붓고 아픕니다. 진단은 임상 증상으로 합니다. 구강궤양이 1년에 3회 이상 재발하고 생식기 궤양 눈 증상, 피부 증상 중 2가지 이상 있으면 진단합니다. 특정 혈액 검사는 없습니다. 다만 HLA-B51 유전자가 양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는 증상 부위에 따라 다릅니다. 경증은 콜리친을 씁니다. 통풍 치료제지만 베체트병에 효과적입니다. 구강궤양엔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릅니다. 중등도는 전신 스테로이드를 씁니다. 면역 억제제도 추가합니다. 눈 증상이 있으면 적극 치료합니다. 아자티오프린이나 사이클로스포린을 씁니다. 중증은 생물학적 제제를 씁니다. 인플릭시맙이나 아달리무맙 같은 약물이죠. TNF-알파를 차단해서 염증을 억제합니다. 인터페론 알파도 사용합니다. 특히 눈 증상에 효과적입니다. 생활 관리가 중요합니다. 구강 위생을 철저히 하세요. 부드러운 칫솔로 조심스럽게 닦으세요.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세요. 맵거나 짠 음식은 궤양을 악화시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과로나 수면 부족이 재발을 유발합니다. 금연은 필수입니다. 흡연이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받으세요. 눈합병증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베체트병은 평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적절히 치료하면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6. 내분비계 갑상선 자가면역 질환. 갑상선은 목 앞쪽에 있는 나비 모양 기관입니다.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을 만들죠. 그런데 면역이 이 갑상선을 공격하면 호르몬 생산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자가면역 갑상선 질환입니다. 특히 하시모토병이 가장 흔합니다.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는 병이죠. 여성이 남성보다 7배나 많습니다. 40대에서 60대에 주로 발병합니다. 증상이 천천히 나타납니다. 처음엔 피곤함을 느낍니다. 충분히 자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추위를 유난히 많이 탑니다. 여름에도 긴 팔을 입게 됩니다. 체중이 늘어납니다. 많이 먹지 않는데도 살이 찝니다. 변비가 생기고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머리카락이 푸석푸석 빠집니다. 얼굴이 붓고 목소리가 쉽니다. 생리가 불규칙해지기도 합니다. 진단은 간단합니다. 혈액 검사로 갑상선 호르몬을 확인합니다. TSH 수치가 높게 나옵니다. 항체 검사도 합니다. 항TPO 항체가 양성이면 확진됩니다. 초음파로 갑상선 크기도 확인합니다. 치료는 호르몬 보충입니다. 신지로이드라는 약을 매일 먹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하는 약이죠. 아침 공복에 한 알 먹습니다. 평생 복용해야 합니다. 용량은 혈액 검사로 조절합니다. 3개월마다 검사해서 적정량을 찾습니다. 대부분 치료 후 2주에서 4주면 증상이 좋아집니다. 약만 잘 먹으면 완전히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생활관리 팁이 있습니다. 약은 꼭 정해진 시간에 먹으세요. 그러면 증상이 다시 나타납니다. 커피나 우유와 함께 먹지 마세요. 흡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철분제나 칼슘제도 4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요오드 섭취를 조절하세요. 너무 많아도 적어도 안 좋습니다. 미역 다시마는 적당히만 드세요. 규칙적인 운동이 도움됩니다.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정기 검진을 잊지 마세요. 1년에 한 번은 초음파 검사를 받으세요. 7. 소화기계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배가 자주 아픕니다. 설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납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면 피가 섞여 나옵니다. 이런 증상이 몇 주째 계속됩니다. 이게 염증성 장질환입니다.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이 대표적입니다. 둘 다 면역이 장을 공격하는 병입니다. 크론병. 크론병은 입부터 항문까지 어디든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로 소장 끝부분과 대장 시작 부분에 생깁니다. 증상은 다양합니다. 복통이 가장 흔합니다. 특히 오른쪽 아랫배가 아픕니다. 설사가 계속됩니다. 하루 4회에서 6회 이상 나옵니다. 체중이 줄어듭니다. 영양 흡수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열이 나고 피곤합니다. 식욕도 떨어집니다. 항문 주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치루나 농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에만 염증이 생깁니다. 직장에서 시작해서 위쪽으로 퍼집니다. 피가 섞인 설사가 특징입니다. 점액도 함께 나옵니다. 배가 쥐어짜듯 아픕니다. 화장실을 급하게 가야 합니다. 하루 10회 이상 설사하기도 합니다. 빈혈이 생기고 어지럽습니다. 출혈 때문에 피가 부족해지는 겁니다. 두 질환 모두 20대에서 30대에 많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진단은 대장 내시경으로 합니다. 직접 장을 보면서 염증과 궤양을 확인합니다. 조직 검사도 함께 합니다. 피검사로 염증 수치를 확인합니다. 분변 검사도 중요합니다. 치료는 염증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경증은 먹는 약으로 시작합니다. 메살라진이라는 항염증제를 씁니다. 장에서 염증을 직접 줄여줍니다. 중등도는 스테로이드를 추가합니다.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힙니다. 면역 조절제도 사용합니다. 아자치오프린이나 유겐피를 씁니다. 중증은 생물학적 제재가 필요합니다. 레미케이드나 휴미라 같은 약물입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차단하죠. 주사로 맞으며 효과가 빠릅니다. 젤잔치 같은 먹는 약도 있습니다. 최근 나온 새로운 치료제입니다. 매우 심한 경우 수술이 필요합니다. 염증 부위나 좁아진 장을 잘라냅니다. 식사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름진 음식을 피하세요. 튀김이나 삼겹살은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맵고 짠 음식도 조심하세요. 장에 자극을 줍니다. 술과 카페인은 금물입니다. 염증을 더 심하게 만듭니다. 우유가 안 맞는 분들도 있습니다. 유당 불내증이 있으면 피하세요. 섬유질도 조절해야 합니다. 증상이 심할 땐 줄이는 게 좋습니다. 소량씩 자주 먹는 게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부담됩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핵심입니다. 스트레스는 재발의 주요 원인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피로가 쌓이면 증상이 악화됩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합니다. 식사 시간과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지금까지 7가지 자가 면역 질환을 살펴봤습니다. 신경을 공격하는 다발성 경화증, 관절을 굳게 만드는 류마티스와 강직성 척추염, 눈물과 침을 마르게 하는 쇼그렌 증후군, 피부를 변화시키는 건선과 백반증,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베체트병, 갑상선 기능을 떨어뜨리는 하시모토병, 그리고 장을 아프게 하는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모두 다른 증상을 보이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면역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더 이상 희귀한 병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질환입니다. 중요한 건 조기 발견입니다. 이유 없는 피로가 몇 달째 계속된다면
아침마다 손발이 뻣뻣하다면, 원인 모를 통증이 반복된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병원을 찾아 정확한 검사를 받으세요. 조기 진단이 치료의 절반입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완치가 목표가 아닙니다. 균형을 되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의학은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자가면역 질환을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제재 같은 신약들이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치료와 함께 생활 관리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몸을 움직이세요. 충분히 쉬세요. 피로는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영양이 면역력의 기본입니다. 금연하세요. 담배는 모든 자가면역 질환을 악화시킵니다. 술은 줄이세요. 알코올은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변화를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병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몸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적절히 대응한다면 충분히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을 앓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병을 이겨내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의료진과 가족이 함께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면역이 나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 역시 내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답해 주세요.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